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교육. 네, 연말정산 하는 날이거든요. 10점짜리. 외울 거 좀 있어요. 자, 해보자. 여기 물컵 공지. 어디 갔어요? 화장실? 자,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종합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게 종합소득공제라고 불러요. 부르는데 저번에 했던 게 우리가 인적공제였죠. 사람을 고려해서 빼주는 게 인적공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물적공제는 굳이 건전지 받으나? 자, 그럼 바로 할게요. 건전지. 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위쪽에 여러분들 연금 있죠? 연금. 우리가 연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금하고 여러분들 보험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암보험료 내시는 거 있죠? 뭐 암보험료라든지 생명보험 있죠? 그거는 강제적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우리가 세법에서는 사적 보험료, 사적 연금 이렇게 지시를 해요. 아셨죠? 거기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연말정산에서, 우리 시험에서. 시험 목적사는 사적인 애들이 중요한데 그 사적인 애들은 전부 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여기는 어디 있는 거 서술하시기까지 내진 않아요. 세액공제고 지금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 연금이나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료 있죠. 뭐 국민연금, 아니면 건보료, 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공적, 이런 사적 공적 연금, 공적 보험료 얘네들은 소득공제 쪽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적인 애들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하나도 안 주게. 뭐만 외우시면 되냐? 누가 받을 수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적인 애들 훨씬 더 중요해요. 해보면 여러분들 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말정산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아요. 연말정산은. 근데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었던 게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인적공제, 그다음 자녀세공제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근로소득 없는 자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하는 연금이에요. 연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의무자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해요. 국민.
근데 나중에 건보료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아시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건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연금보험료 문제는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맞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강제적으로 내는 연금들이죠, 여러분들. 얘네들 어떻게 과세하냐면 낼 때 전액공제해주고 수령할 때 전액과세하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별로 중요성은 떨어져요,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별로 중요성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소득공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업무에선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하지만 우리 시험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이니까 설명은 대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는 앞으로 특별자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특별자 들어가는 애들은 특별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 들어가는 애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밖에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험료 공제 있죠. 여기 보험, 우리 건강, 건강, 고용,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료죠. 그죠? 요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아요. 저 못 받습니다. 짜증나게 10만 원 넘게 내는데. 저는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내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보료가 사업소득자는 재산까지 같이 매겨버려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랑 재산은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저 월급이 많이 세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뭐 소득 상위 12% 제외한 나머지 88% 제가 12%에 걸렸어요. 건보료 기준이었잖아요. 제가 1인이니까 1인이니까 그게 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이 부자였어요, 부자. 12% 간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저보고 눈물이 앞에 가렸고 내가 12%인가 막 이 생각이 들고 그죠. 다행히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별도로 그 12%못 받는 사람들 별도 줘가지고 다행이었지. 다른 동네에 살았으면 일부러 뚜뚜뚜 쏠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 부자였고 상위 12%. 당황해가지고 그쵸? 어디 가서 상위 10%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자밖에 못 빼요. 여러분들 이거 신청하시면 안 돼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진짜 못 뺍니다. 좀 저도 안타깝고 짜증나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 10만 원씩 뜯기면서 한 달에.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공제인데요. 이 주택자금공제는 시험에서 중요성 떨어져요. 그냥 주택자금공제는 본인에 한해서 공제해준다. 이 정도도 별로 중요성 떨어집니다. 그냥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다시 첫 번째 거 기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성 떨어져요.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기 신용카드 공제는 많이 중요해요. 아시죠? 자, 해보죠. 자, 우리가 신용카드 나오면 항상 세법에서는 세트로 나오는 게 여기는 현금영수증하고 습관돼가지고 현금영수증하고 직불카드입니다. 체크카드 있죠?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요 소득공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자밖에 뭐 안 돼요. 왜 자꾸 안 해주는 게 짜증나게 사업소득이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무튼 열받고 세무대리인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근로소득자밖에 못 받고요.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총급여 있죠. 1년치 연봉의 25% 넘게 써야 돼요. 그래야 좀 공제가 되는 거 참고하시고. 실제 업무지 우리 시험에서 컴퓨터 구해줘요. 알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연말정산이 총 중요한 게 5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연말정산은 뭐냐면 내가 지출한 거 있죠. 내가 지출한 걸 내가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지출한 건 아버지가 받아요. 내가 못 받고. 그래야 되겠죠.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지금 하는 신용카드하고 좀 이따가 할 기부금 있죠. 그 2가지는 내 부양가족이 지출한 것, 즉 아버지, 어머니 또는 그 자녀가 지출한 것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신용카드는 연령은 안 따진다라고 돼 있죠.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은 따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연령과 소득 금액은 우리가 기본 공제에서 배웠던 그 연령과 소득 금액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달달 외우시면 너무 중요해요. 연말정산에서 계속 나와요. 기본 공제에서 나이하고 소득 금액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은 연령은 안 따진다라는 건 내 자녀가 30살이에요. 내 자녀가 30살인데 소득 금액 놀아요. 그렇긴 하지 30살인데 놀면 좋긴 하지만 놀아요. 걔가 신용카드 긁으면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는 연말정산은 꼭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추가공제고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예,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근데 외우셔야 되겠죠. 나이는 안 따져요. 신용카드 쪽은 20세 이하 50세 이상 안 따집니다. 대신에 소득금액 따져요. 왜냐?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노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노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카드를 긁으셨대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카드를 긁으시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카드로 긁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카드는 돈이 저.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노시는데 기부하셨대요. 그럼 세무서 어떻게 말해볼까요? 제가 드린 돈을 기부했다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내가 지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암기입니다. 신용카드는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건 안 돼요. 아시죠? 너무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형제자매는 미안하지만 형제자매 신용카드는 안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연말정산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자, 그럼 여기 제목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2번은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는 애들이다 이 뜻이거든요. 너무 약을 가리죠, 여러분들. 1번부터 8번. 외우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틀 잡고 외우셔야 돼요. 틀 잡고 그냥 외우시면 네, 머리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취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취지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저기 나이트 있죠, 나이트. 나이트에서 신용카드 긁었대요. 그럼 이거는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나이트에서 지출하면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왜 해주냐면 나이트에서 카드를 긁으면 나이트 매출을 제가 나이트 매출을 국가가 파악하는 기여를 했죠.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나이트 매출 모를 거 아니에요, 국가가. 맞죠? 근데 신용카드나 제가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체크카드 긁어가지고 맞죠? 긁으면 국가가 알잖아요. 카드 회사는 국가한테 그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트의 매출을 드러내줬죠. 드러내줬으니까 세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한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제해주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그러니까 국가가 모르는 소득을 드러내주기만 하면 빼줘요. 이게 지금 신용카드 공제는 절대 이쁜 짓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모르는 것만 드러내주면 돼요. 국가가 모르는 소득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런 것들을 내가 긁지 않아도 국가가 이미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줍니다. 요게 아셨죠? 국가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긁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은 안 해줘요. 요게 핵심. 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여러분 사업소득자 장부 적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장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임차료 같은 거 있잖아요.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장부에 적어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긁었대요. 그건 안 되겠다. 그럼 이중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비용 인정받았다라는 거 세금 자체 준 거예요. 줄었는데 신용카드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공제잖아요. 이중공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동그라미 1번 잘 내요. 엄청나게 냈어요. 동그라미 1번.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꿀 빨았으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요. 아시죠? 동그라미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세액 공제를 어디서 받았죠. 그걸 또 신용카드로 넣은 거야. 그럼 세액 공제 자체가 이미 세금을 줄였죠. 또 신용카드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어디에서 펄받놈 세금상의 혜택을 본 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8번은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들이에요. 아시죠? 해보죠. 자, 동그라미 3번 보험료. 여러분들이 보험료 카드를 짜신 거. 그 다음에 리스료. 여러분 리스는 뭐냐면 그 렌트는 기존의 사업자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빌려주는 거죠. 맞죠? 근데 리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신데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 그렇게 차 살 돈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리스 회사에 신청하면 리스 회사 차를 대신 사주는 거예요. 사와서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월마다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그게 리스입니다. 리스. 그러니까 렌트하고 리스는 한 끗 차이에요. 리스는 새로 사와서 빌려주는 거고 렌트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빌려주는 거고. 아셨죠? 그 다음에 금융용역. 우리가 그래서 보험회사든 리스회사든 금융이든 다 금융회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증권회사든 증권, 카드, 보험회사 다 금융회사라고 부르거든요. 지칭해가지고 금융회사는 국가한테 소득을 알려줘야 돼. 자신들의 소득을. 아셨죠? 증권회사든 카드회사든 보험회사든 리스회사든 자신의 소득을 국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카드를 긁지 않아도 그 리스 사업자나 보험회사나 은행에 소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는 국가한테 자신의 소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카드를 운영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되시겠죠? 얘도 동그라미 3번도 최근에 가장 많이 냈어요. 유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교육비 안 돼요. 짜증나죠 여러분? 공교육비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국가가 공교육을 장려하지 사교육을 장려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왜일까요? 공교육이 뭐예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운영하는 공교육?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맞죠? 항상 우리가 국가 나오면 지자체 조합 세트예요. 또는 우리가 뭐 한국 뭐 수자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항상 국가 아시죠? 그래서 국가한테 내는 등록금이잖아요. 안 해줘요. 국가가 이미 파악할 수 있거든. 등록금을 카드로 긁지 않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초, 중, 고, 대학원이 공교육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사립이 많죠? 근데 사립은 왜 여러분들 안 될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뉴스에 크게 났었는데 어린이 볼모로 잡는다고 원장님들이 지원금 받으려면 나라한테 지원금 받으려면 등록금 얼마 받았는지 다 보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한테 보고를 해줘요. 등록금 얼마 받았는지. 그래야 지원금 받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뭐 어린이 수 부풀린다고 그런 말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지원금 받으려고. 그래서 국가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아시죠? 카드 안 됩니다. 자, 고민해보시고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부모님께 알려주시면 부모님이 대부분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시면 누가 가르쳐주냐면 저 대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부모님 진짜 도움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거 왜냐면 이건 부모님의 그 세금하고 관련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근로소득 있는 자가 받으니까. 그렇죠? 물론 총급의 25% 이상은 써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부모님한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되어 있었어. 학원 수강료는 가능해요. 학원 수강료는 카드 결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왜냐? 학원의 매출을 드러내준 거예요. 학원의 매출을 국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썼대요. 됩니다. 의료기관의 매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형하면서 카드를 걷대요. 분명히 성형은 질병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용카드 문제는 해줘요. 성형했으면 성형외과에 매출 드러내준 거잖아요. 신용카드를 그냥.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절대 아름다운 지출하고 관련이 많이 없어요. 국가가 모르는 것만 드러내준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랑 좀 있다는 다른 애들이랑 짬뽕되면 막 머릿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아예 별개로 떼어내셔야 돼요. 국가가 모르는 거면 해주고 이렇게. 아셨죠? 됐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뒤에 가야 뒤에 가셔야 나머지는 이해가 되시니까 일단 학원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지출은 문제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국가가 모르는 매출이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당연하죠. 국세, 지방세, 국가에 준하는 국가에 준하는 기관한테 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죠. 당연한 상식. 동그라미 6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내냐면 지방자치단체 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국가죠. 국가에 내는 세금이니까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니까, 세금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단지 중고차는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내면 가끔씩 틀려요. 자, 중고차는 우리가 매입한 거 있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10% 빼줍니다. 외우셔야 돼, 암기사항. 아셨죠? 왜냐?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 파시는 분들 되게 심하죠? 그 뭐죠? 우리나라에 3대 팔이 있던데 폼팔이, 용팔이, 자동차 팔이였던가? 그 강명록은 그 사람 용팔이는 뭐냐? 용산에서 컴퓨터 파시는 분 용팔이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폼팔이는 뭔지 아시죠? 핸드폰 파시는 분. 그 다음에 중고차 하시는 분. 사기치는 거. 그죠? 막 저번에 한번 뉴스에 뜨지 않았어요? 그 용팔이 해가지고 그 용산에 하셨던 분들이 수리 나가면서 어디 바이러스 깔아가지고 바이러스 본이 깔았어. 깔고 컴퓨터가 안 돼요 하니까 막 청구하고 걸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되게 말 많죠 중고차. 맞죠? 되게 중고차 파시는 분은 현금 결제를 엄청나게 요구해요. 자기 매출 안 드러나려고. 신용카드 결제했다 여러분들이 중고차 매매상의 매출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다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중고차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10%까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꼭 제발 제가 암기해달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퍼센트 이런 거. 맞죠? 제가 퍼센트 다 외워주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잘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신 신규차는 안 돼요. 신규차는 취득세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신규차는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게 동그라미 8번입니다. 면세점. 그 여러분들 면세점은 나라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 이런데 제주공항이라든지 나라가 허가를 해줘요. 그 말은 임차료도 나라한테 내거든요. 실제 나라가 빌려줘요. 여러분들. 그 면세점 그 사업장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국가한테 공고를 해야 돼요. 면세점은 아시죠? 뭔지 여러분들 세금 면제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면세점 냈거든요. 맞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외국에서 신용카드 긁으면 누구의 소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 사업자. 외국 사업자는 세금을 어디서 내요? 우리나라, 지네나라. 지네나라니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내기 위하여 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네나라에서 세금 탕에 기여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신용카드 긁으면 안 돼요. 저 외국에서 세금 내는 놈의 외출 드러내줬으면 외국에서 내겠지. 우리나라에서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좀 가급적이면 순서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어디에서 사용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한도를 더 줘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1순위 갑니다. 전통시장 1순위고요. 2순위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선물 있죠. 후불 대중교통에서 긁으시고 나중에 빼가는 거. 2순위가 대중교통. 그 다음에 3순위는 딱 봐도 여러분들 문화생활 하시는 얘기예요. 3순위가 도서공연 등. 그리고 4순위가 우리가 직불, 체크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같은 거. 꼴찌가 신용카드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중복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했는데 100만 원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전통시장에 100, 그죠? 일반에 400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순위를 안 배우셔도 돼요. 중복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근데 문제 최근에 어떻게 냈냐 이렇게 냈었어요. 어떻게 냈냐면 최근에 내가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했는데 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주제한 거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럼 어디만 되는 거예요? 전통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되면 중복 안 된다. 그 다음에 순위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방금 했던 문제 대비하시려면 아셨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좀 외우실 게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메뉴가 바뀌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입력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중복 안 된다라고 아예 적어놨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면 이쪽에다가, 됐죠? 그 다음에 직불이나 선불카드면 이쪽에다 공제되는 거. 현금 영수증이면 여기다가, 도서공연이면 이쪽, 전통이면 이쪽, 대중교통이면 이쪽.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입력하는 거.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고 해당 공제가 되는지 판단 좀 해볼게요. 교재 가지고.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네, 357페이지. 교재 357. 이거 하고 좀 쉴게요. 오늘 좀 자주 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자, 357페이지 맨 위에 예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 과세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모두 근로기간 내에 사용하였으며, 근로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돼요. 하였으며 공제 대상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O 또는 X 하세요. 아래 해답 보지 마시고. 자, 사용 내역 첫 번째. 자, 본인의 현금 서비스 및 자동차 보험료를 카드 결제했대요.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보험료 일단 안 돼요. 보험 금융회사니까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공제해주면 국가가 대출을 현금 서비스를 장려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현금 서비스 엄밀히가 안 좋은 거잖아요. 맞죠? 연체하면 엄청난 이자, 연체 안 해도 이자 세죠. 현금 서비스는 대출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자, 배우자 나이 47세. 어차피 배우자 나이 안 따지죠, 여러분들. 자, 소득 없음의 생활용품 구입에. 됩니다. 생활용품 구입하는 주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카드를 긁어줘야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내시겠어요?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나이 21세. 소득 없음에 대학 등록금하고 본인 대학원 수업료. 자, 근데 왜 안 돼요? 맞아요. 대학 등록금, 대학원 수업료. 이거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 조심하실 건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신용카드는 나이를 안 따져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는.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기본공제는 안 되는데 왜 신용카드 같은 건 돼요? 말씀드렸죠? 기본공제가 돼야 되는 건 추가공제가 아니라고. 기본공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연말정산 쪽 다른 공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소득금액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자, 본인의 물품 구입비, 회사의 경비로 별도 지급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이미 비용을 뺐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꿀 빨았죠? 그러니까 이 신고는 안 돼요. 신용카드 문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 해외여행 결제비. 그렇죠? 안 되죠. 해외 사업자의 매출 드러내 준 거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녀 나이 5살에 미술 및 태권도장 학원비. 됩니다. 학원의 매출 드러내 준 거니까. 그렇죠? 소득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중고차 구입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10%. 됐죠? 10%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외우시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처제 생활용품 구입비. 그래서 왜요? 저 형제자매라서 안 돼요. 아까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안 됩니다요. 그 다음에 배우자 나이 47세 소득 없음에 성형수술 꼴보기 싫었나 봐요.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냐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거잖아요. 의료기관의 매출을 신용카드로 드러내준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됩니다. 그 다음에 부친 나이 65세 근로소득금에 1,000만 원의 생활용품 구입액. 맞아, 안 돼요. 왜요? 저 소득금이 탈락이신 분이에요. 맞죠? 여기 신용카드는 여기 소득금이 낮아요. 아버지가 소득금이 높으시면 그 아버지가 지출하신 거예요. 맞죠? 아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소득금에 안 내우시면 여러분들이 생활용품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꼭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는 부양가 쪽에 나이 소득금이 탈락이신 분 꼭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낚입니다 이게. 아셨죠? 자, 됐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 좀 쉬죠? 하나만 요것만. 2교시가 좀 물론 신용카드도 중요하고 2교시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보시면 자, 얘는 제목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이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세액 공제죠. 세액 공제니까 뭐냐면 다 사적인 애들, 사적. 개인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연금이나 보험료. 알죠? 그래서 여기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사적 연금을 빼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내는 연금, 그걸 우리가 연금 계좌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연금 계좌, 아시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연금 들어가니까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받을 수 있어요. 연금 들어가는 공제니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연금이라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해가지고 연금 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금 저축계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형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 확정 기여형 있죠. 우리가 확정 급여형은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 못해요. 확정 기여형은 내가 거기에다 추가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아쉽죠? 퇴직 연금 계좌도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 기여형 얘기해요. 혹시 ISA 들어보셨나요? ISA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이 두 개 아셨죠? 요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 퇴직, 연금 요렇게 나오면 이거 사적연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만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맞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연금 지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드립으로 외우시게 드립으로. 제가 그 금요일날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금요일날 뭐를 했냐면 신고 선생님. 자, 아세요?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저기 예로 보고? 예로 보는 어머니? 아니에요. 예로 보는 그것도 그런 식이야. 그 신고 선생님. 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하고 없는 없으신 분. 그렇죠? 그게 여러분 혹시 까먹었는데 그 이름 뭐였지? 사랑과 전쟁. 아세요? 사랑과 전쟁. 아시죠? 아시네. 우리 세대네. 그죠. 너랑 같은 세대겠니?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전쟁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거. 맞죠?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 있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연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아내명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아내가 바람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금 먹고 나른 겁니다. 실제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상기에 나갔거든요. 저럴 수도 있구나.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렇죠. 다른 사람 연금 내줬다가 너 배신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 내. 참고하시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심심하신 거 내가 세법에 박사가 되겠다고 외우시면 되는 거. 자, 됐어요. 이제 하나 이제 입력하는 거 설명드리면 여기. 자,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사적연금 있죠? 그걸 어디에서 입력하시냐면 여기 연금 저축 등 원이라는 탭이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보시는 거 좋죠? 맞죠? 여기인데 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내 확정 기여요. 거기에 넣으면 네모 1번에 입력하셔야 되는 거. 보이잖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지만 어디에 넣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한도라는 게. 퇴직연금에 넣었으면 위쪽에 넣으시는 거고 이거 문제 줄 거예요. 아니면 연금저축계좌 넣었으면 여기에 넣으시는 거고요. 물론 본인명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는 주무시면 안 돼요. 2교시도 너무 중요해요. 뭐 1교시도 안 주무셨지만 2교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10분 쉬었다가 1시 50분에 시작할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